7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파트에서도 했었던 사실인데, 자, 모든 함수가 다 동일해요. fx가 있고 는 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기하학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좌변을 y는 fx라고 하고 우변을 y는 0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y는 fx랑 y는 0을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이 그래프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라고 해보죠. 3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0. y는 0은 x축이 직선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지. 즉 같다. fx랑 gx가 0이 같다. fx는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같아지는, 즉 교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교점에 뭐가 나온다? 교점에 x 좌표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보니까, 즉 교점을 보니까 3개죠. 3개. 즉 이 3차 함수랑 x축이 같다. 즉 만나는 교점이 3개라는 얘기는 바로 실근이 x1과 x2랑 x3, 즉 3차 방정식의 근은 결국에는 x절편의 좌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 x축이 있었을 때, 자, x절편이 1과 3과 4였다라는 얘기였죠. 이렇게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즉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잖아. 이 3차 함수랑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같아지는, 즉 이 3차 방정식의 실근들 1, 3, 4가 곧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x절편의 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이거는 3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함수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어. x절편이 1,0이랑 4,0이야. x축 방정식은 y는 0이죠. 자, 이렇게 fx랑 0이 같다라고 두시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x좌표인 x는 1과 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x축뿐만 아니라 우변이 0이 아니라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만약에 좌변이 3차식이에요. 자, 그럼 y는 fx, y는 gx를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같아지는, 즉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고요. 이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와도 같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이 교점의 x좌표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3차 함수고요. 직선입니다. 자, 그려봤더니 교점이 3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fx 3차 함수죠? 자, 선생님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더 볼게. 자, gx는 직선이죠? 1차 함수인데 mx 플러스 n이라고 더 볼게요. 이 1차 함수를 좌변으로 옮기면 어찌됐건 ax 세제곱 플러스로 시작하는 는 제로가 되겠죠?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잖아.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3차 방정식 풀면 3차 방정식 푸는 거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1 과정 복습하시면 돼요. 1학기 과정에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라고.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으로 열심히 인수분해를 하시면 a로 묶이고 x 빼기 x1, x 빼기 x2, x 빼기 x3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의 해인 x는 x1과 2랑 3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x1이 2고 x2가 5고 x3가 8이야.
자, 그 말은 이 방정식을 풀면, 즉 3차 방정식을 풀면은 근이 2랑 5랑 8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죠? 결국에는 fx랑 gx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y는 fx랑 y는 gx를 그려봤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좌표표면에 그려봤을 때 교점에 뭐가 나온다? 교점에 x 좌표가 나올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교점의 좌표는 방정식의 뭐랑 같다? 실근이랑 같을 것이다. 이게 양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결국에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도 어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고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3차 함수가 있어. 는 0이라고 해볼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죠? 근데 y는 해주고 fx라고 해볼까요? fx라고 하고 gx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뭐야? x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을 때 x절편의 개수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판별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3차 함수에서만 3차 함수의 개형이 좀 특징이 있는 함수잖아. 3차 함수에서만 좀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증가함수라면 무조건 x절편이 몇 개일 수밖에 없습니까? 한 개일 수밖에 없고 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이라면 자, 극대와 극소의 위치가 하나는 극대는 플러스고 극소는 마이너스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는 위에 있고 극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x절편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구조. 즉 방정식의 실근은 하나, 둘, 3개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극대나 극소중 이거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프 첫 번째 봐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극소값이 0이야. 혹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럼 극대값이 0이죠. 그러니까 극대 혹은 극소가 0이라는 얘기는 x절편이 2개라는 얘기고, x절편이 2개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중근, 접하는 건 중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중근과 서로 다른 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이거나 극대극소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자, 1번 아니면 2번 개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절편이 하나, 얘도 하나죠? x절편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즉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면 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3차 방정식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세실근, 0이면은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즉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한 실근. 이 3차 방정식은 세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3차 함수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차 함수에서도 있었거든. 2차 함수는 만약에 봐봐.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위로 떠 있거나 아니면은 접하거나 아니면은 자, x절편이 2개다. 그러니까 그려봤을 때 fx랑 y는 0이 fx랑 y는 0이 같다라고 뒀을 때 교점이 없는 거잖아. 1번은 교점이 없다. 두 번째는 접하기 때문에 fx는 0은 중근을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그래프의 개형은 x절편이 2개이기 때문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2개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음수인,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음수잖아. f1이 만약에 음수야. 함수값들 중에 음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3번밖에 안 되죠. 얘네들은 음수인 함수값들이 없잖아. 얘는 0은 있어도 음수는 없죠. 그러니까 음수인 함수값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x절편이 2개여야 된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3차 함수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결국에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실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 결국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잘 그리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참고로 봐봐.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 우리 4차 함수 배울 때 3차 함수의 인수분해 개형 배웠죠?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x절편이 3개라는 얘기고, 자, 는 0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첫 번째 개형이 있었고요. 아니면 x 빼기 a 제곱 x 빼기 b는 0이라고 해서 a라고 하는 중근이랑 b라고 하는 실근 하나를 갖는 경우가 있었고, 자, 세 번째가 x 빼기 a 세제곱은 0일 때, 네 번째가 x 빼기 a 곱하기에 나머지 2차식의 는 제로인데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냥 x는 a가 실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4차 함수 때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 설명하면서 했던 건데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봐야 돼. 두 개. 자, 얘의 근은 x는 a죠. 얘도 x는 a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봐봐. 얘는 1차에서 나온 해고 얘는 3차에서 나온 해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x 빼기 a, x 빼기 a, x 빼기 a는 0. 이게 3개나 있었던 거라고. a가 3개야. 똑같은 게 3개라고. 즉 얘를 우리는 그냥 a라고 쓰고 3중근이라고 씁니다. 3중근. 그래서 3중근을 가질 때 기하학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설명한 적 있죠. 뚫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접하기도 한다라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3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여기 변곡점이라고 했죠.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x 빼기 a의 세제곱이 0이 될 때, 그죠? y는 x 빼기 a의 세제곱이 나오면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뚫고 올라가는 거야. 접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거고. 자, 그냥 3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절편이 나왔다. 얘가 만약에 1이야. 뭐 x 빼기 1, x제곱 뭐라고 볼까요?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fx가. 그러면 x는 1은 실근이고 2차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뚫접이 아니라 뚫는 1차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x절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러한 두 개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죠. 부등식에서는 부등식도 알고 보면 쉬워요.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래프의 개형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걸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y는 0이죠?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를 만약에 곡선이라고 해볼게. x축은 직선이죠? 직선보다 곡선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x축 위에만 곡선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요. 얘가 x축이고 얘가 만약에 곡선이야. 곡선이 더 작아야 되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모든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성립이 됨을 보이면 되는 거라고. 근데 모든 점을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제일 최소값, 그죠? 제일 최소값만 이 x축 위에 있으면 다른 점들은 볼 필요가 없겠지.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는 제일 최대값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머지 점들은 볼 필요도 없이 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곡선이라고 할게요. 곡선이 x축 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장 최소값만 위에 떠 있으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혹은 모든 실수가 즉 곡선이 이 x축보다 이게 x축이죠. x축보다 모든 곡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x축보다. 그럼 다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최대값만 이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됨을 보이면 되는 거라고. 최대값만 x축보다 아래쪽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부등식이 만약에 등호가 없다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등 없애주면 되고 여기도 등 없애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부등식의 특징은 모든 대부분의 풀이는 뭐냐면 만약에 좌변도 x에 대한 함수고요. 우변도 x에 대한 어떤 식이 나와 있으면 얘가 만약에 곡선이고 얘가 만약에 곡선이야. 혹은 뭐 직선이야. 뭐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뭐가 더 쉽냐면 그냥 gx를 좌변으로 옮깁니다. fx 빼기 gx로 옮기면 우변이 뭐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식 전체를 또 다른 함수,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hx와 x축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요. 자, 이 상황에서 곡선 그려, 곡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gx를 넘긴 다음에 좌변에 새로운 함수로 설정을 해서 우변에 있는 이제 x축과 비교를 하는 게 곡선과 x축, 직선으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좌변에 어차피 우변에 0밖에 없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 좌변만 우리가 fx라고 둘게요. 자, 우변은 y는 0이기 때문에 얘는 기하학적으로 x축이라고 하는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자, 모든 뭐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려봐야 되죠. fx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자, 미분한 거고 인수분해한 겁니다. 자, 인수분해했을 때 이 식을 잘 봐야 돼.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x절편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1차이기 때문에 뭐 극대극소를 갖는지 안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뚫고 올라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뚫고 올라가는 x절편이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고 자, 사차함수를 보면 증간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개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해 가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사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가 x가 1일 때지. 자, 근데 사차함수가 x축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x축은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모든 곡선이. 근데 우린 다 볼 필요가 없이 뭐만 보면 돼? 최소값만 보면 되는 거지. 이 최소값은 x좌표가 1이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최소값입니다. 즉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만 0보다 뭐였죠? 크거나 같다였죠?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점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어차피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점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A는 3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였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부등식이 있어요. 똑같은데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일단 fx를 그려.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만 잘라서 그리면 되는 거야. 만약에 x는 a가 여기에 있어. x는 a가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x는 a까지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그렸을 때 남은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남은 함수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것만 x축 위에 떠 있기만 하면, 그죠? x축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다른 점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구간에 따라서 fx를 그리고 그 fx의 최소값만 x축 위에 있으면은 나머지 점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x가 a보다 클 때라고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만약에 a가 여기쯤이라고 해볼까요? x는 a.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만. 되나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다른 점들 볼 필요 없이 이 최대값만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fx를 그려준 다음에 이 fx의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즉 x축 밑에 있으면 다른 점들은 볼 필요도 없이 다 밑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한번 봅시다. 방정식이 나와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같은 말은 그냥 x축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x축의 개수가 x절편이죠. x절편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자, 3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교점, 이 x절편이죠. 그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냥 좌변을 fx라고 한 다음에 그려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한 거고 인수분해한 겁니다. 자, 이제 3차 함수 바로 그려볼게. 많이들 익숙해졌으니까 최고창이 양수고, 자,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이고요. 자, 극대일 때가 0, 극소일 때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0을 집어넣어 보면 2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2,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럼 x축은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려보니까 x절편이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보통 방정식은 요 상수항이, 잘 들어, 상수항이 미정계수일 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풀이를 진행할 때 좀 깔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요. 이렇게 상수항만 지금 우변으로 옮겼지, 옮긴 다음에 좌변에 있는 3차 함수랑 우변에 있는 직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직선은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3차 함수는 미정계수 없이 고정이 되어 있는 함수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럼 일단 3차 함수를 그려보면 미분한 거고 인수분해한 겁니다. 자,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자, 극대 극소를 갖는 개형이고, 자, 마이너스 1과 2에서 각각 극대 극소를 갖고요. 자,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7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y는 k라고 하는 건 직선이잖아. x축과 평행한 직선이지. 이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죠? 판단해볼게. k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0일 때고 이 순간이 7일 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교점이 하나. 그죠? 마이너스 20일 때는 하나에서 접하고 하나에선 뚫었잖아. 두 개. 여기서는 세 개. 여기서 다시 두 개. 여기서 다시 하나.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교점이 하나. 그죠? 요 아래쪽에 있어도 교점이 하나. 인데, 자, 기준이 되는 것만 잡아볼게. 바로.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y는 7. 즉, k가 7일 때랑 k가 마이너스 20일 때를 봐봐. 이때가 기준선인데, 7과 마이너스 20일 때는 7일 때만 봐봐요. 접했고 뚫었죠. 접했고 뚫었어. 접했고 뚫었어. 그러니까 접했을 때는 중근이고 뚫었을 때는 그냥 실근이죠. 접했을 땐 중근. 어차피 교점의 개수랑 근이랑 같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7이거나 k가 7이거나 마이너스 20일 때는. 근데 7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을 때는 세 점이 되는 것이고, 즉 실근이 3개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더 위에 있을 때는 아까처럼 봤을 때 교점이 몇 개인 겁니까?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다 나왔어요. 세 실근을 가지려면, 세 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0의 사이에 있어야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20일 때랑 7일 때는 두 실근이고요.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는 그죠? 한 점에서만 만난다가 되는 거죠. 즉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9번. 자,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 있었다. 우리 최고창이 음수인 것도 좀 짜증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미정계수인 상수항만 남게 되겠지.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보자고. 좌변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고, 우변은 fx라고 할까요? 우변은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3차 함수를 미분하고 인수분해해서 그려보는 거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극대, 그 다음 극소를 갖는 개형일 텐데, 자, 극대일 때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극소일 때가 2겠지. 자, 극대값 보시면은 집어넣어서 확인해봐요. 2분의 7이 나올 것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만 그리면 되냐면, 어디에서가 아니라 양의 실근 두 개랑 음의 실근 하나를 갖는다. 그러니까 교점은 3개여야 되는데, 3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양수여야 되고 1개는 음수여야 된대. 1개는 음수여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 여기로 옮겨서 한번 보죠. 일단은 2분의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지만 일단은 세 실근인데 이 2개가 양수, 하나가 음수여야 되는 거야. 이 2개는 양수, 이 하나가 음수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0,0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0,0.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걸 이렇게 잡아볼게. 이 사이에 k가 있긴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k가 있었어.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되 이 2개의 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 2개랑 양수 하나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x축보다는 아래쪽에 직선이 있어야 이거죠? 이렇게도 가볼까요? 있어야 양의 실수 2개,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 하나,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 하나를 갖게 되는 거지. 좀 깔끔하게 볼까요? k가 일단은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x축보다는 아래쪽, 즉 k가 음수여야지만이 세 점에서 만나되 두 점은 양수.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잖아. 양수, 하나의 점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10보단 커야 되고 이 x축보단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과 0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자,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이 우변을 fx라고 잡고 이 우변을 fx라고 잡고 이 직선 y는 k를 움직여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 자,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입니다. 허근은 교점이 있으면 안 되죠. 즉 교점이 한 개여야 되는데 그 교점 한 개의 x 좌표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fx 미분한 거고 인수분해한 겁니다. 최고창이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 볼까요? 극소가 먼저 극대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각각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소, 2에서 극대를 갖게 되고요. 극소값과 극대값은 원래 원함수에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7분의 40과 8이 되면 일단은 구했는데 자,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7분의 4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위에 있거나 위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아래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해야 되는 건데 8보다 위에 있으면 이 교점이 양수가 아니라 음의 실근이죠. 음수죠. 즉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교점도 하나고 교점의 x좌표도 양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k가 어때야 된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이 방법은 선생님이 참고로 그냥 알아도 된다. 참고로 알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 풀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은 풀이야. 전풀이랑 k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똑같아. 미정계수, 상수항이 미정계수, 우변이 3차 함수입니다. 자, 물론 3차 함수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사실 극대극소의 곱을 이용해서 k의 값에 이 k의 값의 범위를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아까 개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방정식은 방정식의 흐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fx라고 합니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 뒤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x절편, y절편이 나오죠? 자,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게. 최고창이 음수니까 극소 먼저, 극대 나중에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3일 때가 극소고요. 그 다음에 1일 때가 극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을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3을 이 fx에 집어넣어 주시면 f-3은 27 빼기 27 빼기 27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이고 자, 1을 집어넣어 보면 5가 나오나요? 1,5가 된다. 에서 자, 그래프는 다 그렸고 이제 k에 따라서 y는 k에 따라서 자, 기준되는 선이 이 y는 5랑 y는 마이너스 27이겠죠? 5랑 마이너스 27일 때는 1번, 2번 없죠? 두 개의 실근이죠.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이 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가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교점이 3개일 때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혹은 뭐 극대극소 곱해서 0보다 작다 이용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도 좋을 겁니다. 이거는 3차 함수에서만 가능한 방법이고 지금 한 건 모든 함수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더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당연히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교점이 하나이려면 5랑 마이너스 27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에 있거나 더 아래에 있어야지만이 교점이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5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7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이 다른 풀이에도 나와 있네요. 두 문제 남았네요. 자,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건 뭐 아까 푼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좀 빠르게 가볼까요? 자, 좌변, 우변이 0이니까 뭐 그대로 풀면 될 것 같아. 부등식은 우변이 0인 게 풀이를 진행할 때 꽤나 유리합니다. 그래서 좌변을 그냥 fx라고 두고요. 자, 4차 함수죠? 미분하면 3차 함수, 인수분해를 했더니 자, 지금 상황이 여기 나오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죠? 4 빼기 16이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x절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 x절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극대극소를 갖는 이러한 개형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니까 4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첨점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연결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점이 극소인 건 확실하잖아. 그리고 최소이기도 하죠.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이 최소인 점이 x축보다 어디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고요. 이 극소값이 0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a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해요.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그러니까 fx랑 gx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fx가 gx보다 항상 커야 돼.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같도록 하는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항상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gx를 우변으로 넘겨요. 넘겨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fx에서 gx를 뺀 거야. 넘겨주면 f 빼기 g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함수 그냥 h라고 잡아서 이 부등식을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새로운 부등식을 그리기 위해서요. 미분한 거고 조립제법 할 필요는 없네요. 12x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이 나왔죠? x는 0 또는 1인데, 0 또는 1인데, 여기서 1에서 중근이잖아. 1에서 중근이죠? 지금 제곱이니까. 자, 그 말은 도함수인 h'x가 x절편이 두 개인데 1차, 즉 0에서는 뚫어야 되고 1에서는 제곱, 중근, 즉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뚫고 올라가다가 접할 수밖에 없는 개형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4차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맞불 뿌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f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려면 이 최소값만 보면 되는 거야. 이 4차 함수는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죠. 즉 0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a-12 극소값이자 최소값이고 그 최소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넘기면 a는 10 이상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자, 일단 x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3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똑같죠? 자, 일단 우변 0으로 만들었고 좌변 fx를 3차 함수로 잡은 다음에 일단은 그립시다. 3차 함수를 미분한 거고요. 인수분해했어요.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일 수밖에 없고, 자, 극대일 때가 얘가 0일 때 0, 얘가 0일 때 2가 극소일 때가 되겠죠? 0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a-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면 되니까 이 0이 여기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살 지워주시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을 때만 보면 되기 때문이지. 자, 그때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려봤을 때 y는 0, 즉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린 최소값만 보면 되는 거지. 즉 a 빼기 4, a 빼기 4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a는 4 이상이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만 그리래. 이 차이만 있는 거야. gx 넘겨서 fx 빼기 gx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걸 좌변에 두고 새로운 함수로 인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뭐 hx라고 할까요? 얘가 fx, 얘가 gx죠? 넘긴 다음에 뺀 거야. 빼봤을 때 나오는 함수를 그냥 새롭게 정의를 하자고 hx라고 정의를 한 뒤에 우리는 0부터 2 사이에서만 그리고 그때 x축 위에 있음만 보이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나요? 자, 이 함수를요 미분한 거고요. 3차 미분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극대 극소를 갖는 계형인데 극대일 때가 마이너스 1, 얘가 0일 때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면 됩니까? 0부터 2까지였죠? 0부터 2까지 그릴 거면 극대랑 극소의 중간 지점이 변곡점이잖아. 그러니까 0. 변곡점에서 시작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 비율 잠깐만 사용해 볼게. 자, 비율에 의하면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극대에서 접선을 짠 그거 봤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1대 1이죠. 즉 이 길이가 지금 1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얘도 1이잖아. 그럼 얘도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이 바로 2가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그려봐라. 이러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프가. 근데 이 파랑 색깔 0부터 2까지 그린 거야. 파랑 색깔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항상. X축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최소값만 보면 되죠. 원래 전체 계형에서의 극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극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극소값이자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는 넘겨서 이항시켜 주시면 1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 자,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